헤어질 때 아무리 단호하고 냉정했더라도 상대방 입에서 이 두 가지 말이 나왔다면 무조건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지난주에 제해하는 심리, 이런 반응에 매달리지 마세요 내용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헤어질 때 정말 단호했지만 무조건 연락이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법과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헤어지고 나서 갑작스러운 이별에 찬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헤어지기 전에 시간들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별을 통보했던 전 여친, 전 남친이 우리에게 대하는 마음이 확실히 예전과는 서서히 달라지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예전에는 내가 조금 늦게 연락하면 섭섭하다고 예뻐해달라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도 연락이 안 와서 기다리다 무슨 일 있어? 하면서 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 일이 바쁜데 어떻게 매번 연락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냐면서 생존통만 간신히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럼 그때부터 저에게 마음이 떴던 걸까요? 상대방의 변한 모습에 우리는 고민하다가 물어봅니다. 혹시 권태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권태기? 무슨 소리야? 권태기가 뭐야? 절대 아니거든? 이렇게 말해요.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권태기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권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권태기인지 인지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고 권태기를 겪는 사람도 처음인 경우가 많아서 겪고 있는 사람도 권태기를 겪고 있는 걸 보는 상대방도 사실 서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권태기라고 하면 관계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뜬 것과 권태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뜬 것과 권태기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권태기가 오는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로 오는 증상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특히나 오래 연애를 한 관계일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은 사람의 본능 같은 거라네요. 정말 충격이고 슬프죠. 그 마음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큼 있는지 차이이지 오래 연애한 관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 꼭꼭 깊숙이에는 웬만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권태기 증상은 바로 상대방을 위해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에요. 예전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분명히 상대방을 위해 노력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상대방을 위해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은 본인 모습에 현타가 옵니다. 이런 말을 연인에게 차마 하기가 쉽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권태기로 인해 찾아오는 감정들을 혼자서 극복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권태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권태기가 온 사람들은 바로 이 행동을 하는데요. 바로 헤어짐의 이유를 꾸역꾸역 끌어모으는 듯한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 입장에서는 정말 스쳐 지나갔던 기억인데 1년 전, 2년 전에 일어났던 사소한 다툼이었고 그 이후에 충분히 해결이 됐던 문제들이었는데 상대방은 그 기억들을 기억고 생각해내서 갑자기 본인과 내가 그 부분 때문에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우리랑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헤어짐의 이유들을 찾고 또 찾아서 갖다 붙이는 너무나 서운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 맞고 미래가 더 이상 안 그려지고 본인은 이 연애에 이제 지쳤다면서요. 상대방이 권태기인 거 우리라도 먼저 알아채고 잘 대응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모진 말들을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워요. 도대체 상대방이 이런 마음이 든 게 언제부터였을까? 그동안 상대방과 연락했던 톡을 쭉 읽어봤는데 분명히 상대방과 일주일 전에 했던 카톡만 읽어봐도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카톡을 보면 마음이 뜬 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상대방한테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헤어지고 나서 골든타임이 있다고들 하시는데 글쎄요. 상황마다 연락을 해야 하는 타이밍은 너무나 다르니까요. 어쨌든 그 톡을 막상 보니
지금 잡으면 당장이라도 다시 돌아올 것만 같고, 지금 기회를 놓쳐버리면 상대방의 마음 정리를 해버릴 것 같고,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현재 상대방에게 드는 마음은 미안함, 부담감, 짜증, 딱 이 마음들이에요. 이건 거의 확실해요. 지금 상대방을 잡아봤자 절대 안 잡힐 것이며, 혹시나 잡힌다 한들 그 만남은 상대방에게 이별에 대한 확신만 더 심어주는 만남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헤어지게 될 거고요. 그럼 이 중요한 시점에 대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정말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와서 연락이 올까요? 여러분, 상대방이 단호하고 냉정하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이 두 가지 말을 했다면 상대방은 꼭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내담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대방은 싸우고 나서 한 번도 먼저 연락해 본 적도 없어요. 상대방은 자존심이 강한 스타일이고 전 연애에서도 그렇고 절대 저를 잡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 흑폭풍은 안 올 거고 오더라도 연락은 절대 안 올 거예요. 여러분, 땡땡땡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재해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진짜 상대방에게 흑폭풍이 올 시간, 먼저 사과를 할 시간을 주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지난 연애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상대방은 분명히 크고 작게든 흑폭풍이 온다고요. 그럼에도 전 여친, 전 남친에게 흑폭풍 시그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높은 확률로 상대방에게 흑폭풍이 올 기회를 안 주셨을 경우가 많습니다. 흑폭풍 올 시간을 주시지 않은 분들이 흑폭풍 올 시간을 주고 싶었지만 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방 마음이 정리가 될까봐 상대방의 SNS를 염담하면서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 상대방 행동과 태도에 지나친 의미부여를 하다 보니 상대방은 이제 나 있고 잘 사는 것만 같죠. 무섭고 두렵고 상대방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면 세상 단호했고 냉정했어서 절대 연락 안 올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별 앞에서 정말 그 누구도 괜찮을 수 없습니다. 절대 찬 사람, 차인 사람 다 힘들어요. 헤어질 때야 상대방은 그랬겠죠. 내가 상대방을 붙잡으니까 언제든 떠나가지 않을 것처럼 상대방이 모든 말을 해도 매달리니까 세상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겠죠, 그때는. 그렇게 처음에는 한동안 기고만장하고 자유로움을 느끼다가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참사람도 똑같이 이별을 겪습니다. 미안함, 그리움, 후회. 그리고 우리는 꼭 상대방이 이런 사람 다시는 못 만나겠다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해요. 상대방이 그런 확신이 서기 전 애매한 시점에 연락을 해버리면 상대방의 흑폭풍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역시나 똑같아. 안 변하겠다 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훅 찾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 우리에 대해 마음 정리가 되지 않을까 무서워하시는데요. 사실 우리에 대한 마지막 감정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좀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리해요. 우리가 그 사랑에 최선을 다했다면 상대방 기억 속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불킥의 시간들이 지워지고 그 기억들을 미화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 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을 미화시키고 합리화합니다. 그게 사람의 건강에도 이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 대한 기억들이 미화가 될 때쯤에, 그렇게 우리에 대한 확신이 설 때쯤에 혹시나 오지 않더라도 걱정 마세요. 상대방의 성향과 헤어짐의 원인에 맞게 연락을 먼저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의 감정은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거 이제는 아시죠? 처음 상대방이 우리를 좋아했을 때 그 감정이 지금은 단호하게 변했듯이 그 감정은 우리의 행동 태도와 상황에 따라서 또다시 우리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당장에 매달렸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올 시간을 충분히 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의 예측 불가능한 모습에 얘가 달라졌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이 무너져요. 자기랑 헤어지고 우리가 펑펑 울고 밥도 못 먹고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진짜 잘 지내면 상대방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예측했던 것과 다르게 행동할 때, 다시 말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자극을 받고 자극은 설레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만 되면 죄는 의외로 쉬워요. 그렇게 흑폭풍의 감정들을 겪으면서 연락이 오는데요. 흑폭풍의 연락까지 이어지는 사람들이 헤어질 때 했던 두 가지 공통적인 말들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나는 너가 너무 좋은 사람인 걸 알고 있고 나중에 후회할 걸 알지만 서로를 위해 지금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후회하더라도 그건 내가 감당할 몫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네가 많이 의지가 된다라는 말을 한 경우입니다. 헤어질 때는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정확히 몰라요. 그때는 모든 말을 했던 본인의 모습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무의식적으로 위에 두 가지 말을 했다면 상대방은 헤어지고 흑폭풍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확신이 선다면 정말 높은 확률로 연락이 올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